2022년도에 월가에서 시장을 가장 잘 봤다고 평가받는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CIO인데요. 엔비디아의 시장 반응이 증시 랠리가 끝났다는 걸 말해준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거래량과 함께 나온 엔비디아의 급락,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붐의 끝이다. 현재까지 증시를 엔비디아가 멱살 잡고 끌고 왔죠. 엔비디아가 끝나면 증시도 끝난다. 먼저 상반기와 현재까지 증시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반기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리고 금리 하락 효과가 있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크게 빠졌습니다. 물가 역시 2022년부터 피크아웃을 치고 상반기에 크게 빠져줬죠. 이 두 가지가 증시 랠리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8월달 증시 하락이 나왔죠. 8월 한 달 동안 애플 8% 하락, 테슬라 10% 하락, 메타 10%, 그 외 반도체 주식도 4에서 10%까지, 대형 금융주들도 6에서 10%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8월달 이 조정에는 경기가 예상보다 좋았죠. 이에 따른 금리의 상승 그리고 물가의 상승, 이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실제 8월 한 달 동안에 미국 테크 탑10 763억 순유출이 일어났고, 나스닥 100 ETF 또한 428억 원 순유출, 테슬라 2조 9천억 원 순매도, 애플 5천억 순매도가 일어났어요. 펀드와 개인 투자자들 최근 한 달 동안에 큰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증시 랠리는 끝난 걸까요? 8월달 금리가 급등을 했죠. 물가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8월달 조정이 나왔고, 중요한 건 잭슨홀 미팅이었죠.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금리 추가 인상 준비가 되어 있다. 인플레 2% 목표 유지가 될 것이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은 지속될 것이다. 좀 매파적인 겁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에서 금리 정책은 지표와 시장 전망, 위험을 평가하며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 신중하게라는 단어에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실제 파월의 발언 이후에 시간봉입니다. S&P 500 시간봉, 발언 전으로 급락을 하다가 다시 시장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죠. 실제 해당 일의 달러 인덱스, 달러도 크게 상승하거나 빠지지 않고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시장이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될까? 먼저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자, 9월 13일에 있을 CPI 예측치는 3.8입니다. 그리고 4분기 CPI 예측치는 3.1%. 지금까지 CPI가 급락을 했었는데 처음 반등을 했죠. 이와 동시에 8월달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9월달에 있을 CPI 발표 더 올라갈 것이다. 예측치가 올라갔죠. 기존 3.2에서 3.8로. 하지만 이후에 4분기에는 3.1%까지 하락할 것이다. 즉 여기서 큰 반등 혹은 큰 하락 없이 4분기에는 보합권이 일어날 것이다. 횡보죠, 횡보. 현재 수준이 유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패드워치에 의하면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여전히 21%로 낮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80%가 넘었다가 조금씩 낮아지곤 있지만 현재까지는 압도적이에요. 금리 동결이. 자, 올해 남아있는 FOMC 미팅. 이때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거죠. 일단 중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 또 한 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일단 9월달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엔비디아, 일단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가가 강한 거래량과 함께 꽤 많이 빠졌어요. 다행히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선행 PER 12개월 뒤 엔비디아의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 싸냐 비싸냐죠. 이 선행 PER이 46배, 46배에서 28배까지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상 실적분의 주가, 이 수치가 실적 예상치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더 커짐으로 인해서 작아졌다. 굉장히 많이 싸졌다는 얘기죠. 예상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실제 엔비디아의 예상 실적치와 S&P 500 지수예요. S&P 500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 실제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S&P 500 박스권이 깨졌습니다. 뚫렸죠. 실적 발표와 함께 S&P 500도 이 박스권을 뚫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 증시는 일단 한숨을 고르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럭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트럭을 타고 시운전을 하고 있죠. 사이버트럭이 2023년도 내에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23년 중에 생산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격은 약 5만 달러, 환율 1,3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500만 원이죠. 세계 전기 픽업 시장이 연도별로 성장치를 봤을 때 굉장히 가파릅니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환경 특성상 픽업 트럭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실제 2023년 중에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이 실제 생산될 수 있다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선반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승용차와는 또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테슬라가 두각을 나타낼 시에는 또 한 번의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전기 픽업 트럭 1등이 포드 라이트닝인데 리콜 이슈가 있죠.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 픽업, 리비안이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아직 미비해요. 테슬라의 그 생산량 그리고 기술력이 픽업 트럭으로 연결이 됐을 시에는 충분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 초부터 저점 100달러 찍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0에서 300까지 엄청나게 뛰었는데 제가 이쪽 부근에서 맥점을 짚어드렸죠. 여기를 뚫고 지지되면서 하던가 아니면 230에서 210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서 분할 매수 하던가 실제 212달러 찍고 지금 247달러까지 반등을 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 맥점은 여기 212달러고 여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 상승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기존 정고점 4.34 그리고 이번 정고점 4.36 정고점을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빠졌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반전이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러 여길 넘어갔어요. 넘어는 갔습니다. 좋지 않죠? 근데 이게 다시 추세 안으로 달러가 다시 빠질 수 있다면 큰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증시가 상승 랠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정고점을 못 뚫고 빠졌죠. 급락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즉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금리, 달러, 환율 이런 지표들이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8월 월봉의 봉 마감이에요. 제가 8월 말 증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8월 달에 증시 그리고 달러,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감하느냐가 하반기 흐름을 결정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반전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자, S&P 500 작년 10월까지 굉장히 많이 빠지고 28% 빠지고 나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현재 선행 PER 기준으로 18.9배입니다. 평균보다 살짝 위에요. 보통 주가 같은 경우에 평균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을 넘는다고 해서 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을 일단 보고는 있는데 첫 번째 상승 파동 그리고 세 번째 상승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상승 파동의 마지막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3파동 이후에 4파동 조정. 하지만 이 상승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재 가장 중요한 S&P 500 맥점 4326포인트 그리고 최근의 정고점 여기죠. 4448포인트예요. 여기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를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어디로 뚫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하지만 상승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이게 아래로 뚫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중요 매물대이기도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저항 구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구간이에요. 증시가 여기서 꺾일 것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달러, 국채금리, 환율 여러 지표와 함께 증시의 변곡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변곡 구간이 잭슨홀 미팅과도 겹쳐 있었다. 하반기 증시의 최중요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기준점 2510포인트 잡아드렸는데 자 여기 깨자마자 바로 들어올렸죠. 일단 주요 가격을 S&P 500 미국 증시와 똑같이 지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일단 깨졌을 때는 보수적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BR이 현재 0.93배,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확실히 S&P 500에 비해서 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변곡점이라는 거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맥점 부근에서 변곡점의 기준을 아시는 분이었다면 여기서 베팅을 해볼 수가 있죠. 베팅을 했다가 일부 저항에서 매도, 그리고 본절, 맥점을 깼을 때는 손절이 가능한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라는 거예요.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하락이 나온다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되 이 매물대를 넘어서 돌파 마감한다면 추가 상승 랠리를 볼 수도 있다. 자, 2023년 증시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상반기는 경기 호황, 여기에 따른 물가 피크, 금리의 하락이 이어진 기간이었다. 이에 따라서 증시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8월의 조정, 물가와 금리가 반등을 해주면서 그리고 강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급등 후 조정이 나오는 기간이었어요. 실제 미국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이 됩니다. 이거는 환율, 달러, 경기, 물가 상황, 여러 가지 경기 지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러운 증시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럼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될까? 공교롭게도 이 잭슨홀 미팅이 증시와 국채, 환율, 달러 여러 지표들의 공통적인 변곡 구간과 일치를 했다.
근데 다행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변곡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둘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거는 각 지표들의 맥점을 이탈하냐 돌파하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8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8월에 봉 마감 이후에 상황을 제가 또 9월달 초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증시는 물가와 금리가 보합세, 약반등 후에 재차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즉 현 상태 유지 혹은 횡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기업 실적의 증가세를 보고 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이 모멘텀을 가지고 증시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요 투자 전략으로는 주요 매물대 구간이다. 그리고 8월달 봉 마감이 매우 중요하다. 달러와 증시.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8월 마감이 103.6 아래서 마감을 하는 게 좋습니다. 8월 말 월봉 마감이 103.6 아래서 마감하는 게 좋다. 그래야 9월 이후에 증시 추가 상승이 더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여전히 국채금리와 달러, 환율 하락 반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구간이다. 변곡점이고 아직 변곡점을 이탈하진 않았지만 위아래로 넘어가거나 아래로 빠지지 않았지만 반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하락,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중요 이슈들, 이런 것들이 증시에 나타날 수 있다면 어쨌든 증시 상승의 모멘텀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주요 기업들의 이벤트, 여기에 따른 주가 상승 견인 여부를 지켜보자. 상승과 하락, 이게 갈리는 이런 변곡점을 돌파 시에는 해당 방향으로 강한 방향성이 나옵니다. 이게 위로 터질 때는 강한 상승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3파의 마지막 5파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맥점 기준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라면은 맥점 기준점을 놓고 각자 손절 라인을 잘 정해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자, 여러분, S&P 500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가 V자 반등을 했어요. 거의 V자 반등이죠. 사실 2018년도 이때도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22년도 증시 하락이 굉장히 자주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결국 우상향을 했죠. 2500이었던 증시가 S&P 500이 4700,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분들의 수익률을 보면은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더라도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작 우리가 팔아야 될 때는 팔지 못하고 여기서 많이 사고 이런 데서 많이 사는 거죠. 그리고 정작 사야 될 때, 이럴 때는 사지 못하고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합류해서 이런 데서 사기 시작해서 고점에 물린다. 보통 증시는 이런 형태로 상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락이 이때 나오는데 개미들이 제일 많이 물리는 구간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결국 이런 맥점들,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위에 고점에 물리고 조정이 한참 나온 다음에 그 밑에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팔아버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증시 들어온 분들은 급락장, 급등장, 급락장, 급등장 2번씩 겪었어요. 최소 2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투자 전략, 투자의 기준 없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익 모델과 투자 기준을 마련하시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인데 책 많이 읽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는 9월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